4월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오는 27일부터 뉴욕주에서는 갓길 대기 차량을 목격할 시 차선을 바꾸고 감속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주 한인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여성들은 주치의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현 상황을 주택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렌트 안정법 적용을 2027년 4월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상습적으로 수도세를 미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수 경고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을 56%로 높이는 규제를 오늘 확정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가장 낡고 노후화된 지하철역 2곳의 개조 공사를 위해 1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와 유학, 일반 연수, 초중고생, 비전문 취업, 영주, 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한국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금까지는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 가입자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대비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 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내 일반인 직장 가입자든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들러 치료와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자 대상 Move Over 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갓길에 서 있는 경찰, 소방차나 앰뷸런스 등 차량을 보면 운전자가 차선을 바꿔 비켜가야 했는데요. 오는 27일부터는 갓길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Move Over법은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비상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 또는 정지 중인 경찰차와 소방차, 앰뷸런스 등 응급차량, 견인 차량, 도로보수 트럭 등을 보면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뉴욕 주정부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무브 오버법의 적용 대상을 오는 27일부터 갓길에 정차 중인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7일부터는 차선 인근 모든 대기 차량에 대해 운전자는 감속 후 다른 차선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선 인근에서 단속 중인 경찰 차량 등이 있을 경우 차선을 띄워 옮기고 감속해 지나가야 합니다. 차선을 띄울 수 없을 땐 반드시 20마일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의 교통 위반 벌금과 2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같은 법안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뉴욕 주지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뉴욕 장애인 차량 인근에서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미 전역으로 봤을 땐 300명의 운전자가 길가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에도 지난 2022년 3월부터 Move Over법을 시행해 교통 단속, 정리 등 공무 수행 중인 경찰 차량, 보행자, 휠체어 또는 자전거, 스쿠터 이용자, 도로 및 시설 공사 작업 차량 등을 봤는데도 차선을 바꾸지 않고 위험하게 그냥 지나가는 운전자에게는 교통 위반 벌금 최대 $500와 벌점 2점을 부과합니다.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최소 4피트 이상 떨어져 운행하고 시속 25마일을 넘지 않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주 한인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엄격한 현행 국적 이탈 규정으로 인해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어 한인 사회 비판이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커네티컷 한인회, 퀸즈 한인회는 선천적 복수 국적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2세 복수 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 개정 이전으로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은 현행 국적법상 재외동포 2세는 거주국 내에서 공직이나 정계 진출뿐만 아니라 모국 방문이나 연수 등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남성 복수 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중 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한인 사회에서는 한인 2, 3세들의 현지 공직 진출에 장애를 받는다는 등 비판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보유한 2, 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국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자동상실 제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현재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2020년 공개 변론 끝에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해 2022년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개정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적 이탈 신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 2세 등이 2건의 헌법 소원을 추가로 제기해 현재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한인회는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앞으로 뉴욕주 여성들은 주치의나 처방전이 없어도 지역 약국에서 안전한 피임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생식권 보장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제임스 맥도날드 뉴욕주 보건국장은 약사가 처방전 없이 3가지 종류의 호르몬 피임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늘부터 뉴욕주 약국을 방문하는 모든 여성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최고의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식권이 공격받고 있는 이 시기에 뉴욕주는 모든 개인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가정을 꾸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이며 뉴욕주는 항상 주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약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주치의가 없는 사람들이 지역 약국에서 안전한 피임약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장 제임스 맥도날드 박사는 호컬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피임 옵션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오랜 장벽을 허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약사는 연방식품의약국이 임신 예방을 위해 승인한 3가지 호르몬 피임약으로 최대 12개월의 자가투여 호르몬 피임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보험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2022년 낙태 허용에 관한 판결을 뒤집자 피임 접근성은 미국 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FDA는 처방전 없는 피임약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사전 피임약이 처방 없이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임약 오필 제조사인 페리고는 미 전역 주요 매장과 약국에서 3월 말부터 의사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뉴욕시가 뉴욕시 렌트 안정아파트 세입자들은 앞으로 3년간 기습적인 렌트 인상 우려를 덜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공립교 학급 규모 의무 보고 조례안과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정보 배포를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의회는 본회의에서 뉴욕주 렌트 안정법을 뉴욕시에 3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과 뉴욕시를 주택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렌트 안정법은 등록된 주택 소유주들이 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는 대신 뉴욕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뉴욕시는 주 렌트 안정법을 적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임대주택 시장 상황을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시정부는 렌트를 줄 수 있는 임대주택 중 공실률이 5% 미만이면 주택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이 시의회에 제출한 뉴욕시 주택 및 공실률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임대주택 공실률은 1.4%까지 떨어져 1968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외에 시의회는 시교육국이 공립학교 학급 규모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라 시교육국은 인종, 성별,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비율을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국에서는 학교별 평균 학급 규모를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학급 규모까지 보고하게 되면 공립학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의회는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 시니어와 저소득층에 적용 가능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정보를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뉴욕시 헬스 앤 병원 등은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해서 이민 신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한편 시의회는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조명 제조 공장의 복합 상업 건물 활용, 엘머스트 주거용 콘도 일부 상업용 전환, 브라운스빌 예술센터와 아파트 개발 등 토지 사용 허가도 통과시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상습적으로 수도세를 미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수 경고에 나섰습니다. 시정부는 올 초 이미 400개 이상의 미납자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의 미납 요금을 회수했습니다. 김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뉴욕시 내 상습적으로 수도세를 미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수 경고장을 발송할 것이며 15일 내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단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수도관리국은 시내 약 2,400개의 수도세 계정이 장기 미납자들이라며 이들은 총 1억 200만 달러의 수도세를 미납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욕시 행정부는 미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경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15일 내로 미납된 요금을 부분 또는 일괄 납부하지 않으면 실제로 단수 조치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일례로 웨스트 28스트릿에 위치한 1,700만 달러짜리 빌딩이 약 40만 달러에 달하는 수도요금을 미납한 상태라며 이는 고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수도세를 미납해온 것이라며 해당 빌딩 정문에 수도 차단 경고 스티커를 붙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부는 이미 올 초 수도세 미납자를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약 400개 이상의 연체자나 기관으로부터 300만 달러 이상의 미납요금을 회수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미 수차례 경고를 통해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다방면으로 미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뉴욕시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상업용 빌딩에서 일괄적으로 수도세를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장기 미납하는 관행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뉴욕시 행정부가 그들의 부담을 떠안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미납요금을 회수해 뉴욕 시민들의 수도세를 낮추기 위해 자금을 투입할 것이며 상하수 본관 및 시설 유지 관리 비용으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을 56%로 높이는 환경 규제를 오늘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제로 인해 기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와 공화당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오는 2027년부터 2032년과 그 이후 출시되는 승용차와 경트럭, 중형 차량에 대한 최종 국가 오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2032년 신차 판매 중 배터리 전기차의 비중을 5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엔 13%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가장 대중적인 가솔린 차량의 신차 비율은 29%까지 낮아집니다. 지난해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율이 7.6%인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공급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행정부가 자동차 회사들이 엄격한 배기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대신 기존 가솔린 엔진과 전기차 배터리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전환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이를 통해 70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방지하고 연간 화석연료 비용과 운전자의 유지 및 수리 비용 감소 등 연간 1,000억 달러의 순이익을 사회에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최종 확정 규정은 당초 2030년까지 모든 신차 중 3분의 1을 전기차가 되도록 하겠다는 초안에서 제조사와 노조를 고려해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최종 규칙에 대해 여전히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규칙은 망상이라며 의회의 승인 없이 내연 기관차를 제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가장 낡고 노후된 지하철역 2곳의 개조 공사를 위해 1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개조 공사에 돌입할 역은 시청 인근에 위치한 챔버스 스트리트 역과 워싱턴 하이츠의 190 스트리트 역으로 역사적으로 민감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하철역에 대한 개조를 통해 뉴욕시 지하철의 명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입니다. MTA는 두 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사는 시공사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청 인근에 위치한 챔버스 스트리트 역은 제2열차 승강장의 거의 모든 벽 타일이 깨지거나 떨어진 상태이며 기둥은 낙서로 가득하고 천정에서 떨어진 페인트 조각들이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1913년 개통된 챔버스 스트리트 역은 시청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돔형 형태로 흰색 타일과 모자이크, 명판으로 장식돼 예전 한때는 보아트 방식의 디자인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우중충하고 노후화된 해당 역은 냄새와 환경이 모두 좋지 않다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개통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수리보수 작업에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아 위생, 치안, 안전상 보수 작업이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1932년에 개통된 190 스트리트 역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90 스트리트 역은 화강암을 사용한 입구에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이미 장식이 부서지고 색이 바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낡고 삐걱거리는 문으로 인해 유모차나 캐리어를 소지한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달 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가 뉴욕 일원 한인 밀집 지역에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단 공관 투표소인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투표가 이어집니다.
먼저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 제외 투표소에서는 총 6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또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는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 동안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뉴저지 한인회 2층 사무실과 테너플라이 KCC 한인 동포회관에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투표소를 운영하며 모든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보수우위인 연방대법원은 주정부 직권으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을 취소해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하급 시민 텍사스주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법의 시행을 보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해당 법으로 인한 논쟁과 대립만 커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텍사스를 넘어 공화당 우세 지역인 다른 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아이오와주는 이날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된 이민자가 아이오와주를 방문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15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추방된 이민자가 플로리다주를 다시 찾으면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 부담이 커지자 큰 폭으로 삭감하기로 했던 교육 예산안을 다시 되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이빗 뱅크스 시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 예산 삭감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시장실에서도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초코비트는 뱅크스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교육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 복원을 하겠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 지원으로 재정이 불안해지자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정부 산하 각 기관들의 5% 예산 삭감을 지시했습니다. 올해 1월과 4월에도 추가로 각각 5% 예산 삭감을 단행해 예산을 최대 15%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퀸즈 사우스 아스토리아 지역이 평균 631평방피트 크기를 보여 가장 소규모의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퀸즈의 메스페드가 671평방피트로 4위, 올드 아스토리아가 5위, 롱아일랜드 시티와 큐가든 힐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퀸즈 외에 소규모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브롱스의 파크체스터가 평균 662평방피트를 보이며 2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브롱스의 펠햄베이가 평균 666평방피트 규모를 보이며 소규모 아파트가 많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 시내의 평균 아파트 크기가 1000평방피트 미만인 곳의 3분의 1이 퀸즈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